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온갖 문제 연구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3부 마무리해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4부에서는 이번 이태원 클럽 확진자 보도에서 등장한 소수자의 표현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이 방역에 더 어려움을 준다. 그래서 언론이 너무 앞서가서 보도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에서 내린 조치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이게 익명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들 더 숨어버려서 맞아요. 안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신천지 때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그렇죠. 일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더 애로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중점을 좀 놓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이미 정세균 총리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지금 이제 방역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지금 이제 그런 기류가 보이는데 이것은 방역에 1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우리가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다독였고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역과 별개로 보더라도 이럴 때 신천지 때 방송에서 제가 말하면서 제일 주의했던 게 뭐냐면 신천지라는 종교가 뭐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적 상황에서는 접촉해서 감염됐고 폭증하는 게 문제지 종교의 내용이나 본질을 다루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다만 한 가지는 구분했어요. 신천지 신도를 비난하지 말자. 종교가 자유롭고 헌법상 우린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신천지의 지도부는 문제다. 왜냐하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요. 협조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죠. 협조 안 하고 명단 빨리 안 주고 감추고 뭔가 은폐하고 이래서 비판과 비난을 했던 거지. 그거 외에는 지금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뭐 잘잘못을 따진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중국과 중국인 혐오였거든요. 중국 혐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신천지 혐오, 나중에는 뭐 지역 혐오. 그리고 특정 혐오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성소수자 혐오인데 이걸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면 우리가 또 그대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발언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혐오적인 발언이나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감염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책임을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우리가 일상으로 못 돌아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타깃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꾸 타깃이 넘어가는 거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혐오 표현 이런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확산을 방지하는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대처를 해야 되겠고요. 그분들이 자꾸만 숨지 않고 빨리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5조에서 인종이나 그리고 젠더, 성별에 관련된 차별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같은 경우는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젠더의 혐오 표현에 포함한 성차별 금지법을 2014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을 해서 만약에 성별적인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4만 원 정도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1,000만 유로. 1,000유로. 1,000만 유로라고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파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 잠이 안 깼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시민단체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잘 되진 않았고요. 2018년에요. 김부겸 의원께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그 방지법에 대해서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나 기독교 단체 반대에 의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특정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좀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의료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에이즈 아닙니까? 에이즈 원인은 막 동성애자들끼리 잘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혐오 같은 경우도 질병과 관련한 거는 결국엔 무지에서 이런 혐오가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년에 한 10,000명 이상
그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하면 물론 그중에 동성애자가 반 이상이 된다는 보고가 있지만은 또 한 30-40% 가까이는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기는 게 또 많거든요. 예.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에이즈라는 거는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잘못, 무지 이런 것들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고 혐오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어떤 특정 성을 갖고 있거나 특정 집단만 생기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바로 밀접한 공간에서 비말을 통해서 감염하는 그런 조건들이라면 어느 집단에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럼 누구한테 핑계를 좀 대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또 나환자 분들도 그렇죠. 굉장히 혐오와 차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표현의 용어를 쓰면서 맞습니다.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 지역 사회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서 단체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질병 자체가 좀 이제 좀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사실 그렇잖아요. 보기에 좀 뭐 피부 병변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좀 징그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그렇게 혐오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소문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확인되지 않은. 그게 다 결국에는 이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확대하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 문제가 아직도 저는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게 그냥 아주 보편적으로 이 장애인들이에요. 더불어 생활하는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자꾸 이제 적대시하는 쪽으로. 근데 이제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으니까 보면 인간 사회 전략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내 편이면 포용한다. 내 편이 아니면 배제한다. 그러니까 포섭이냐 배제냐. 인간 관계 전략은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차별이나 혐오는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노동하고 요즘에 광고도 있잖아요. 세금 내고 그다음 그들에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똑같은 존재인데 뭐가 그렇게 우월하다고 인간을 차별하고 혐오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번 기회에도 이게 좀 일시적인 코로나19는 지나가고 종식돼야 하는 거지만 이 참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인간 사회 약점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때 우리가 좀 성찰의 기회도 갖자. 그래서 실제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전에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좀 많이 바뀌어가는 분위기고요.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전에 자신은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학적인 질병으로 2013년까지도 성주체성 장애라고 불렀었어요. 젠더 아이덴티티 디스오더라고 해서 장애로 분류했었다가 그거는 너무 차별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불쾌감 정도로 완화시켜서 질병명도 바꿀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관련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누구한테 뒤집어쓰기 위해서 이렇게 혐오를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실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근에 뭐 에이즈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얘기한 게 다 정치인 일부가 또 최근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무지에서 기인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차별 금지 또 동성애 관련해서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이게 진보적 가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로나19 이태원 확진자 막 나오고 나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인터넷의 진보적 사이트 뭐 특정 단어를 언급하면서 다 없애야 된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지금 혐오가 있어서 이게 과연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가 좀 우려도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가 농담식으로 우리는 못 갑니다 클럽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클럽이란 곳이. 근데 코로나19는 젊은 층 또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잘 걸리지도 않고 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클럽에서 코로나 개나 줘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그건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에서 이 개강이 늦어지니까 대학생들이 몰려서 똑같은 얘기. 코로나는 우리 얘기 아니다. 그러면서 놀았던 이제 세계적으로 좀 젊은이들의 보편적 현상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빈도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나이가 든 분들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게 치명률이 높지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나라도 60, 70, 80대 사망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너무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또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명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이토가 세포라는 뜻이고 카인이 이제 움직임이라는 것 뜻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대체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싸우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는 경우가 젊은 사람 때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염증 반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이물질을 없애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리페어 뭐죠 그거를 이제 그 리페어가 뭐죠 회복. 우리말로 회복. 네.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반응을 하게 되면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장기에 모든 장기에 염증 반응이 전신적으로 일어나면서 폐, 심장, 신장 이런 주요 장기들이 완전 죽어버리는 거죠. 위험해진다. 그러면 급사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젊은 층이 더 위험할 수 실제 있다. 예, 그렇죠. 젊은 층이 위험하다는 보고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총 3번에 걸쳐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는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를 미국에서는 부머, 리부머, 베이비 붐 세대를 없애는 병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젊은 층이. 안타까운 그렇게. 얘기다. 안타까운 예. 얘기입니다. 예. 세대 간의 그런데 혐오군요. 저는 이제 미국 아까 우리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 예. 살짝 지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아요. 예. 지금 중국하고 아예 대놓고 싸움을 하고 예.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지금 음모론인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게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음모론이라는 게 지금 이거 화난수산시장에서 발언한 게 아니다. 우한 연구. 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된 거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습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고. 맞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그 자기 얘기 나오고 있죠. 책임이 사람 아니라는 대 거죠. 사람 네. 감염도 좀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WHO에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그게 지금 요청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뭐. WHO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시진핑이 얘기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혐오적 발언,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뭐 코로나19 사태 때 중국 혐오, 중국인 혐오, 신천지 혐오, 지금 성소수 혐오, 우리 언론이 조장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고 완결이 되면 우리가 이 사태 동안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자성과 반성의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자, 주말에 스포츠들이 개막했습니다. 야구가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프로축구도 개막을 했는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또 선수들은 뭐 뛰면서 침을 뱉으면 안 되고 하이파이브도 금지. 심판들은 마스크 착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일단 취했습니다. 취하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우리 또 중계권을 사서 또 방송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야구장의 다양한 풍경들이 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의 스포츠가 지금 스탑됐다는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건 돌아가니까. 우리만 하니까. 네. 벨라루스 제외하고. 네. 뭐 전 세계에서 그 프로축구는 더 많은 나라의 중계권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한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선수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우리가 프로야구는 이 5월 5일에 그러니까 이 K리그보다 일주일 먼저 이제 개막을 했으니까 지금 엉뚱한 사람이 지금 예. 김준현 씨가 개그맨 김준현 씨. 개그맨 김준현 씨가 지금 광고판 때문에. 피자 가이 해가지고 이 피자 가이가 지금 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고 전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한류 붐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 이제 스포츠에도 아마 한류 붐이 불 거다. K스포츠. 그 하나가 이제 배트플립. 예, 알겠습니다. 줄여서 빠던이라고 하죠. 빠던. 딱 치고 배트를 던지는 날려버리는. 거. 이거 미국은 포즈. 그러면 배트 던지기. 큰일 나죠. 네,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하면 바로 다음에 보복 투구가 치더라고요. 날아오고 네,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되고 그리고 있긴 완전 하는데 무매너로 취급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니까 우리는 그걸 그걸 재밌어 즐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MLB 중계 또 관중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NBA나 NHL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평균 시청 연령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20, 30년 후에는 MLB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엄숙주의. 그 배트 플립을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절을 강조하고. 그렇죠. 네. 네.
한국처럼 하자. 힘도 좀 재밌게. 뺐고. 재밌다. 이런 네. 식으로. 아, 침은 미국 애들이 많이 봤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그리고 우리 이런 문화가 네. 옮겨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보다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이 다수에게 그렇죠. 공감이 되면 예. 그게 트렌드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이러한 이 흐름이 충분히 메이저리그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예. 그 저는 혼자 K리그 말이에요. 이 고민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도 EPL 팬들이 많은데 예.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가 네. 멎어 있는데 지금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시즌이 중단돼서 예.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우승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승팀이 없죠. 시즌 취소가 될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 가족처럼 이 리버풀을 응원하는 예. 사람들이 8경기 남았는데 우승컵이 코앞인데 지금 예.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비싸게 돈을 부과해서 영국 팀이 좀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장을 좀 대여를 해주면 돼요. 우리가. 경기장, 네. 숙소, 방역 시스템을 그렇죠. 통째로 대하고 비싸게 받아야지. 뭐 하는 김에 그럼 뭐 MLB까지. 그럼 비용은 많이 메이저리그 들겠지만 베이스까지. 영국 팀들은 경기가 돌아가니까 흥행이 돼서 좋고 예. 우리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리버풀 그냥 집 앞에서 보니까 좋고. 그러니까 실제로 윈윈 미국이나 아닌가? 유럽은 지금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여. 예. 중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정말 그렇지, 이건 진짜 그렇지.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예. 영국도 뭐 무관중으로 하면 열 수 있지 않을까 리그를. 근데 쉽지 무관중으로 않아요. 안 지금 하니까. 워낙 네. 숫자가 많고 사망 횟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야구보다 축구가 좀 위험해요. 지금 맞아요. 몸을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응원 문화도 우리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른바 치어리더? 그렇죠. 네. 외국엔 치어리더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미국에. 수출이 되겠네요. 게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있죠. 네,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주로 미식축구 MLB 는 팀을 없습니다. 중심으로. 미식축구는 있죠. 있어요. 네, 막대 농구도 있고. 풍선은 이미 수출했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맞아요. 처음 시작했는데 네, 맞아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또 이 뭐 사직 야구장 같은 경우에 노래방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그렇죠. 노래방 네. 그런 것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술 먹을 수 있던가요? 맥주밖에 안 됩니다. 맥주밖에 안 되죠. 맥주. MLB요? 아니 먹을 수 그럼에도 있습니다. 다.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이미 히트 상품이 치맥이에요. 네. 치맥이 이제 미국 갈 수 있고 이 코리안 스타일. 치맥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치맥이 땡기네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가 켄터키가 아니다. 코리아다. 이렇게 되고 있는 그 거죠. 치킨도 가끔 K가? 팔고요.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뭐 안주가 좀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나초도 많이 팔고 그다음에 뭐 땅콩 뭐 이런 것도 많이 팔고. 떡볶이 있어요? 떡볶이는 없죠. 네, 매운 건 없죠? 없습니다. 네. 아니 그래 지금 아직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외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뭐 봄날들이도 하고 싶고 또 야구장 같은데 축구장 같은데 가서 뭐 푸른 잔디를 보면서 응원도 하면서 스트레스 좋죠. 풀고 싶은데 신나죠. 지금 못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영화관도 못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태원 클럽에서 갑자기 나와서 이게 혹시 세컨 웨이브 2차 대회 될까? 예. 2차 대응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려되죠. 되죠.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약간 우려를 좀 덜하는 게 첫 번째 유행했을 때랑은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민들도 세 달 동안으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체계도 방역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때 30일 확진자가 신천지에서 확 했던 거랑은 좀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만 그리고 주의가 필요하죠. 예,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함으로써 그렇죠. 좀 일주일 더 연기됐죠. 계약에 대해서 신중하고 그다음에 좀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을 더 준수하고자 하는 경각심이 더 예. 갖추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근데 2차 대유행 걱정되는 게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유행 때 더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사망했습니다. 원래 이게 1차 대유행이 7월 달에 시작됐어요. 1918년도. 그리고 딱 4개월 후인 11월에 사실 그때가 제일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을 때거든요. 제일 많았어요. 사망자 수가. 그리고 잠잠해졌다가 이듬해 3월 4개월 간격으로 총 3번에서 사망자 수가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10월, 11월 사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노멀, 뭐 포스트 코로나 이름은 뭐 굉장히 좀 이제 현란한데 핵심은 뭐냐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 상황이 계속 가니까 네. 거리두기 할 수밖에 그럼요. 없죠. 거리두기 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몇 개 3, 4부 못했네요. 통째로 했는데도 부족하네요. 시간이. 예.
네, 지금까지 연구소장, 연구중장, 연구부장입니다. 함께했고 유튜브에서 지어준님께서 저는 가장으로 지어줬네요. 가장 소년 가장님. 그러면 우리 먹여 살리는. 40분, 50분으로 부족하니까 앞으로 한 1시간 15분으로 좀 연장을 하시죠. 뭐. 예,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